자, 이제 우리 그 가져가는 서류들 지금 배우고 있죠. 예. 그 161페이지에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거는 그냥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그때 거기 보는 게 다 본 내용들이라. 그 변경 등기는 229쪽 적어 놓고, 지금 161페이지, 그 변경 등기는 229쪽, 그 직권 경정 등기는 231쪽, 그 다음에 그 말소 등기는 그 234쪽, 말소 등기는 234쪽,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는 237쪽, 그리고 그 5번의 멸시 등기는 236쪽. 그래서 여기서 그건 보면 되는데 하나만 여러분 이제 그냥 기억을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쭉 나오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무슨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람들의 승낙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러면 O일까요? X일까? 대부분 다 O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제 X가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본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161쪽에 그 변경 등기에 우리가 종류가 세 가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볼게요. 요 등기 요게 더 좋을 것 같아. 요거 다 본 거라 17번 등기 가봐요. 요 17번 등기. 그 변경 등기가 그 17번, 18번, 19번 요 세 가지가 변경 등기죠, 그죠? 그 중에서 17번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죠, 그죠? 자,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거든요, 금전적으로. 그러면 요 부동산 17번 표시란 변경 등기 아예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기예요. 이해관계 X 쳐져 있잖아, 지금. 쭉 오다가 첨부정보에. 찾았어요? 17번 변경 등기? 지금 우리 그 첨부정보 부분을 지금 6번째로 지금 밑에 쭉 보는 거죠. 그리고 18번 볼 거예요. 그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 있었죠. 이것도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어. X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하나. 여러분 22번 등기 가봐요. 멸시 등기 있었죠. 그죠? 이거는 이해관계인이 있지만 뭐는 가져가지 않아? 그렇죠. 승낙서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등기를 우선 이해관계인이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두 가지예요. 아까 17번하고 멸시 등기. 그 중에서 멸시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면 X. 멸시 등기는 아예 이해관계인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승낙서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책 한번 볼게요. 161쪽에 자 161쪽에 변경 등기 써 있죠. 거기에 가로 2번 볼게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할 때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런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승낙서를 가지고 오야 된다 이러면 X예요. X. 이해관계인이 없다니까 그런 등기는. 근데 쭉 오다가 5번에 멸시 등기 있죠. 그죠? 이건 이해관계인에게 뭐만 하지만 통지, 멸시됐다고 사실 통지하지만 뭐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우리 승낙서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보고 그거는 그냥 그 이해관계인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그 페이지 적어 놓은 거 가시면 더 편할 거예요. 그 중에서 요거 가보죠. 요거 18번 등기 아까 볼라 그냥 안 볼라 하다가 보는 건데 18번에 권리 변경 등기 있었죠, 그죠? 그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권리 변경 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 유무에 따라서 쭉 우측에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 할 수 있죠. 19번 등기 권리 변경 등기 19번 등기 있죠? 찾았어요? 권리 변경 등기 19번 등기 제일 우측에 승낙서 갖다 주면 무슨 얘기 해주죠? 부기등기. 승낙서 갖다 주지 못하면 주등기죠.
맞죠? 그죠? 그거 했었잖아요. 그게 권리 변경 등기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21번 등기 가봐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필요했죠. 그죠? 근데 이해관계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암기는 손해 안 보는 사람 암기했죠. 그죠? 어떤 구에 있는? 동구에 있는. 무슨 관계는? 선호관계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랬었죠. 지금 말소 등기 맞죠? 그래서 1번 저당권이 전세권이 사라지면 2번 저당권자 손해봐야 유리해요. 1번 전세권이 사라지면 그럼 그 사람 이해관계인이? 아니지. 전세권 저당권 같은 을구에 있잖아. 선호관계잖아. 그죠? 또 보세요. 2번 소유권이 사라지면 그죠? 3번 소유권자 손해봐야 이득 봐요? 이득 봐요. 순위가 2번 올라가 버리니까. 그럼 이 사람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예. 같은 구에 있는 선호관계는 이해관계 아니죠. 그죠? 예. 그게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 권리 변경 등기의 이해관계인하고 그 말소 등기의 이해관계인. 우리 본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161페이지에 이제 정리하는 거고요. 자, 이제 161페이지에 제 3자들의 동의 승낙이 필요할 때는 그 제 3자들의 이제 동의 승낙 증명 서면을 요구하거든요. 우리 대표 선수가 우리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요구해요. 우리가 땅 투기 지금 신도시도 대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많죠, 그죠?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서를 모든 등기할 때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딱 두 가지 등기할 때만 이 토지거래 허가서를 갖다 주거든요. 자, 어떤 등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이에요.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요? 이전이고 지상권. 이 두 가지 등기할 때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허가서를 갖다 줘요. 다른 등기는 허가서 필요치 않아요. 왜 이 지상권 등기할 때 허가서를 요구하냐면 우리 지상권은 여러분 영구무한할 수 있죠. 그 소유권과 성질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상권일 때도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등기인데, 근데 이게 원인이 대가일 때예요, 대가.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가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가져갔어요? 본등기할 때 가져갔어요? 그렇죠, 가등기할 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암기할 때 우리 대소상가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이 대가를 원인으로 소유권과 지상권, 요 가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다. 예.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할 때는 가져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 그냥 요 두 가지. 소유권 이전하고 무슨 권? 지상권. 가등기다, 본등기다. 가등기할 때 허가서 가져간다. 예.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한번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대가를 이렇게 써 있네요. 대가를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 설정 이전 예약 포함해 가지고 대소상가 잔 가등기할 때 허가증을 제출하면 본등기할 때는 서로 허가증 가져갈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뒷페이지는 162페이지는 그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건 공법에서 농지법에서 배우는 거죠. 그죠? 우리 농취증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죠? 농취증은 소유권 무슨 등기 할 때 말이죠? 이전 등기. 다른 등기 할 때는 필요 않고 취득할 때만이니까. 논농사 짓는지. 그래서 거기 그 기억 하나만 보세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법률에 의한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갈 때만, 그렇죠. 이전 등기 할 때만, 그때만 우리 농취증을 요구한다. 그 정도 보시고. 자, 큰 7번에 기타 첨부 정보에서 우리 대장이라고 써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적법 배울 때 보세요. 토지대장 배웠죠. 그죠? 우리 토지대장에는 뭐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목하고 면적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토지대장이잖아요. 그럼 이걸 구청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등기 줄 때 이걸 떼오라는 등기가 4가지 등기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인데, 이게 뭐냐면 지목 바뀌고 면적 밖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표지에 보이는 거. 그럼 등기소에서는 지목이 뭐로 바뀌었는지 면적이 뭐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바뀌어 있는 게 대장이잖아요. 그죠?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래서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할 때 대장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소유권 우리 보존 등기할 때 요구하죠. 우리 보존 등기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존 등기죠. 그죠? 보존 등기는 처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표제부가 만들어지잖아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표지부에는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적히죠. 그럼 등기소에서는 그 토지 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존등기할 때 이게 적혀 있는 표지부 만들기 위해서 표지사항이 적혀 있는 대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멸실 등기할 때, 우리 멸실 등기할 때도 우리 배웠죠. 우리 멸실 등기할 때는 우리가 집이 다 날아갔을 때 하는 게 멸실 등기죠, 그죠? 우리 등기소에서는 무슨 심사주의밖에 없었어요? 형식죠.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죠, 그죠? 그럼 현장에 와서 이 집이 멸실됐는지 등기소에서 확인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멸실됐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은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집이 날아가면 구청에 와서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멸실사실 이렇게 다 지어놓고 멸실사실을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멸실 등기할 때 이렇게 대장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권리가 넘어가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가 땅 건물을 팔 때 대장과 등기부에 있는 같은 지목 면적이 같은 토지가 팔려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적혀 있는 지목 면적이 적혀 있는 대장을 요구해요. 그렇죠? 이 네 가지 등기할 때만 우리가 토지 대장을 떼서 건축물 대장을 떼서 구청에 갖다 주게 등기소에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암기할 때 이 대장 갖다 주는 거 대변 보실이 이렇게 암기하죠. 부동산 변경, 보존 등기, 멸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네 가지 등기할 때만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때 대장을 갖다 준다. 그 중에서 요 하나 이렇게 멸실 등기하고 나머지 이해하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 대장 떼서 우리가 등기소에 갖다 준다. 그래서 거기 지금 큰 목차가 있죠, 그죠? 1번 부동산 변경, 소유권 보전, 멸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대장을 갖다 주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우리 도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도면 이렇게 평면도 이렇게 도면대를 떼서 우리 지적도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에서 이렇게 평면되거든요. 이 평면도 이렇게 도면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에 여러분 일용이 엄마 기억나시나요? 네, 부동산의 일부에 무슨 건이 가능했죠? 용의권. 우리 방학한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어느 방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쪽 방인지 이쪽 방이죠, 그죠? 이렇게 도면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죠.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 보존 등기라고 했죠. 우리가 이거 기억나시죠? 이 100번지 토지에 A 건물, B 건물이 신축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100번지에 있는 건물 보존 등기 주세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A 건물인지 B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필지에 몇 개의 건물, 여러 개의 건물 보존 등기할 때만 도면 갖다 주죠. 그럼 한 필지에 여러분 한 개의 건물 보존 등기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도면 갖다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이죠. 우리 아파트. 아까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구조가 이렇게 생긴 아파트인지 이렇게 생긴 아파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면을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이 도면은 요 위에 전부 다 일부다. 일부에 무슨 권?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떼고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건물의 소유권 무슨 있기? 보존. 이때만 뭘 갖다 준다? 도면. 다른 때는 도면 갖다 주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큰 밑에 그 주소 증명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민등초번이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등기부에 권리자들이 이렇게 주민등초번이 있죠, 그죠? 이걸 떼서 갖다 줘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등기부에 여러분 이 권리자들의 이름이 적히죠, 그죠? 그럼 성만 적혀요?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다 적혀요? 그래요. 주소 주민등록번호 적죠, 그죠? 이름만 적어놓으면 동명이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알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주소 증명서면을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 주소 증명서면은 모든 등기할 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 권리자가 이렇게 이름이 올라갈 때 가져가요. 새로 권리자로. 왜? 권리자가 새로 올라갈 때 그 사람의 주소가 적히니까. 그러면 그 새로 권리자가 새로 생기는 등기들이 요 등기들이에요.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보존. 각종 권리 뭐죠? 설정, 각종 권리 이전. 뭐 이런 이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새로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이런 건 새로 권리자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 적고 주소 적게 되니까 요 주소 발행이 또 3개월짜리인데 요걸 요구해요. 근데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요. 변경 등기라고 있었죠. 말소 등기라고 있었잖아요. 이건 새로 권리자가 이름이 적혀요, 안 적혀요? 새로 권리자 적히지? 안 해요. 아까 전세금 증액 감액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전세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새로 권리자 적히는 게 아니죠. 권리가 사라지는 등기니까. 그때는 이 주소 증명서면 안 갖다 줘요. 이렇게 세 가지 그냥 보존 등기와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 세 가지 등기할 때만 주소 증명서면 갖다 준다. 그래서 그냥 뭐 중요하진 않아요. 옛날만큼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보솔이 뭐 주소 이렇게 암기도 돼 있는데 그 보존, 설정, 이전 요 세 가지 등기할 때 주소 증명서면을 갖다 준다.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2번에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 명의는 되는 자가 없는 그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할 때는 주소 증명서면 갖다 주지 않아요. 새로 권리자가 주소가 적히지 않는 등기니까. 보시고 이 8번이 중요해요. 위에 거부터 다 덜 중요한 것부터 이 8번이 이게 8번이 뭐냐면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여러분 그 권리자들의 그 신청서에 성명 쓰고 주민등록번호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주민등록번호 우리가 개인들은 주민등록번호 없지만 회사나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 부동산 그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부여해주는 그걸 적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써 있죠. 그죠? 법인 아닌 사단이니까 나중에 보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해줘요. 이렇게 일산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부여해주는 기관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오지 선단이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첨부 정보 중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요. 법인은 회사는 요 주된 사무소 등기관이 부여해주고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우리가 비법인이라고 하죠. 그죠? 비법인은 아까 시장 군수 아까 일산 시장 있었잖아요. 그죠? 서구청장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주고 주민등록번호 제외 국민은 현재 우리나라 소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이 붙여줘요. 서초국에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자꾸 출입하니까 지방 출입국 관리소장들이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암기하는 게 하나 있죠. 거기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국기가 뭐를 법주를 BC카드로 사서 제대하기 위해서 외출해야 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해주고 자 넘기셔서 법인은 법주에서 주된 사무소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주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비법인이라고 하죠. 그죠?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BC카드 이렇게 암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제외국민은 그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에서 제대 이렇게 옮겼고 그리고 외국인은 자꾸 출입하니까 그 출입국 관서장 그래서 외출 이렇게 그 중에서 거기 3번을 잘 줘야 돼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써 있죠, 그죠? 그거는 누가 붙여준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 BC카드 그거는 그 부분이 자주 등장해요.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붙여준다. 그거 보시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서류들이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서류 지금 봤잖아요. 자 여기까지 좀 전에 본 거죠, 그죠? 아까 주소 증명서면 때까지는 새로 권리자 생기는 게 있었죠, 그죠? 보전, 설정, 이전 등기 이 세 가지 등기할 때만 가져갔죠, 그죠? 보호소리 주시고 아까 대장, 토지대장 떼가는 게 있었잖아요. 대변 보실 해가지고 소유권 보전 이전, 부동산 표시란 변경, 멸시 등기 요때만 우리 대장 갖다 주고 아까 도면이 있었죠, 그죠? 한 필지에 몇 개의 건물 보전 등기할 때요? 수개고 그 일부의 무슨권, 용의권 요때만 도면 갖다 줬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서는 딱 2가지 등기할 때 가져갔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와 무슨 권? 지상권. 이때 가등기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봤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첨부서면 보기 조금 힘들으면 요 박스 하나 있잖아요. 지금 164페이지. 그걸 여러 번 보세요. 요 부분 어떤 때 뭐 대장 가져가고 도면 갖다 주는지 요 박스 있죠, 그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밑에 암기사항은 요 밑에 있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신청이들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갖다 주는 거.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제 165페이지는 이제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죠?
등기환 해주는 거죠, 그죠? 등기소에 있는 우리가 등기환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갖다 주면 등기는 신청서하고 첨부서를 갖다 주죠, 우리들이, 그죠? 그러면 접수하죠. 그럼 접수한테 등기는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심사를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심사주의? 형식서. 심사에서 걸리면 거부하는 게 뭐죠? 각하. 우리 각하 사유가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억울하다 뭘 통해서 구제받고? 이의신청. 자, 우리 통과되면 등기부에 새로 기록하고, 등기안이 어떤 등기안이 등기했는지 자기 책임에서 이렇게 식별 보호를 붙이고요. 이 식별 보호를 붙였을 때 등기는 완료가 됐다는 표현을 쓰고, 이 완료 전까지 우리가 등기 신청을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이걸 치하라고 그래, 치하. 취소시킬 수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아까 뭘 만들어주죠? 등기필 정보. 요걸 이제 우리 작성해 줍니다. 나중에 여기 헷갈리는 게 나와요. 뭐냐면, 좀 전에 아까 우리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 배웠죠. 뭐 하는 거? 제공할 때는 누구 거 갖다 줬어요?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 가져줬지. 맞죠? 근데 등기 다 마치면 이제 등기소에도 우리한테 만들어 주는 거야. 작성해 준다 나와. 우리가 갖다 주는 것은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고 제출한다.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 등기필 정보가 두 번 나온다니까 헷갈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게 있고 그건 누구 거 가져가고 의무자 거, 매도인 거 가져가. 근데 등기 다 끝나면 권리증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자들한테. 그죠? 그건 작성이다. 그건 누구한테 만들어줘? 의무자한테 만들어줘? 권리자한테? 권리자한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따 헷갈리지 않게 이따 한번 볼 겁니다. 자, 요러면 이제 등기가 이제 다 마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접수입니다. 그 방문 신청. 요 부분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같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등기가 신청이 들어가면 같은 접수 번호가 부여되고, 이 접수 번호는 1년마다 이렇게 새로 부여합니다. 이 접수 번호 가지고 뭘 결정하죠? 그렇지. 권리 순위. 동순 별점 있잖아요.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맞죠? 이 접수원 따라 순서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접수증은 우리가 신청 시만 교부해주고, 이 표준 양식 이건 안 봐도 되고, 우리가 이 동시에 신청한 느끼는 봤으니까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넘기셔서. 자, 우리 심사는 무슨 심사주밖에 없다고요? 형식적. 서류만 심사하고 이제 거부하는 게 뭐라고 했죠? 각하. 그래서 이 각하 사유가 자, 우리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우선 여기 이게 네 가지가 중요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잠깐 해볼게요. 이제 이게 무슨 사유라고 해요? 등기를? 각하 사유라고. 무슨 사유라고? 각하. 등기관이 안 받아주는 사유라고. 네, 우선 각하 사유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등기가 실행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거 기억했잖아요. 각하 시켜야 되는데 등기관 실수해서 간과해서 그걸 등기를 실행했을 때 그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입법 정책 문제인데 우리는 1, 2호와 3호 이하를 나눠봤죠. 그죠? 1호가 뭐죠?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유효, 당연, 무효. 당연 어떻게 말소? 증권 말소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 무효 느끼들이니까. 근데 몇 호 이하의 위반 느끼들? 3호 이하의 위반 느끼들은 뭐에만 부합하면? 실제. 우리 몇 번 했잖아요. 그죠? 이건 유효, 무효. 유효. 그럼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이게 중요한 게 1, 2호고 어떤 게 3호 이하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3호인지 4호인지 5호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3호 이하다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1, 2호. 1호는 관할 위반이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거 아닐 때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건 조금 이따 그냥 보기로 하고, 거기 지금 요 3호 이하에서 많이 나오지 않은데 몇 가지만 볼 거예요. 이것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호는 권한이 없는 자예요. 뭐 없는 자? 권한. 대표수 무슨 대리? 목권 대리. 4호는요, 우리가 등기로 갈 때는 우편으로 해야 돼요? 출석해야 돼? 출석해야 돼요. 그 출석하지 않고 이렇게 우편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4호에서 각하실게요. 근데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좀 이따 보면 전자신청. 무슨 신청? 전자신청은 출석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 인터넷. 그건 출석제 적용되지 않고, 또 하나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다. 우리 지난주에 가압류 가처분 있었잖아요. 관공소가 촉탁을 하는 데 있었죠. 법원에 촉탁이죠. 그죠? 법원은 하루도 수십 건이 등기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원은 일일이 등기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우편을 할 수 있어.
두 가지만 잘 기억해야 돼. 우리 개인들이 갈 때는 출석해야 돼. 그죠? 근데 관공서가 촉탁 등기는 출석할 필요가 없어. 우편으로도 해.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촉탁 등기는 뭐로도 가능하다고? 우편. 여러분 30번 가봐요. 우리 다 본 거예요. 30번. 무슨 등기는 30번. 지난주 한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쭉 오다가 30번 있죠, 그죠? 가압류 가처분에서 쭉 오다 보면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우편 가능 이렇게 써 있잖아. 맞죠?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들이 일일이 등기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개인들이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출석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출석하지 않고 이렇게 우편으로 오면은 관공서 촉탁 등기 말고 우리들이 그냥 우편으로 여러분 등기 부탁할 수 있죠, 그죠? 편지로 왔어. 그럼 등기 받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4, 5에서 거부해요. 자, 5는 5 밑에서는 이렇게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기억나나요? 아까 우리 신청서에 서울특별시에 했어요, 서울에 했어요. 서울특별시 아까 필요적 기록사항 있었죠, 그죠? 그런 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신청서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식대로 적어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5에서 거부해요. 6호, 7호, 8호 그것도 잘 안 나오니까 보지 말고 그다음 9호, 10호만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자, 9호는 뭐냐면 돈 안 내면 우리가 등기할 때 각종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이런 거 내야 9호는 첨부 정보예요. 무슨 정보? 첨부 정보. 아까 여러분 볼게요. 아까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갖다 달라고 했죠? 말소 등기할 때? 승낙서. 아까 우리 방한칸 전세 들어가면 뭘 갖다 주죠? 도면. 이런 거 안 갖다 줄 수 있죠, 그죠? 방한칸 전세 왔는데 어떤 방인지도 몰라. 그러면 등기관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걸 이제 9호에서 각하시키는 거예요. 첨부 서류 안 가져갔다고. 근데 여기에 이 첨부 서류 안 가져온 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우의조 서류. 무슨 서류? 우의조 서류를 갖다 줄 때는 이건 첨부 서류를 안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리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요즘 자주 1리어가 아닌 게 자주 나오는 게 지금 이거예요. 권한 없는 자.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신청 정보의 5 방식에 맞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첨부 서류 가져가지 않는 거. 무슨 서류? 의죠. 자, 요거는 1리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10호라고 써 있죠, 그죠? 10호는 돈 안 내는 거예요, 돈. 신청을 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 이런 거 안 내면 다 10호에서 각하시킵니다. 자, 우선 이건 무슨 사유라고요? 각하 사유라. 무슨 사유라고? 각하. 등기관이 등기를 안 받아주는 사유라고. 그거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각하 사유가 하다 보면 1, 2호만 굉장히 해가지고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부하는 사유들이야. 3호 이하에서 거부한다는 거죠. 등기관이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가지고 2호라고 써 있죠, 그죠? 자, 요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2호에 위반된 느낌인데. 자, 2호인데 요거를 잠깐 가볼게요. 우선 이 10가지가 법조문에 10가지는 2호다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요게 자주 번갈아서 나와. 10가지니까. 요 10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등기되지 않는 물건 배웠죠. 캐노피 등기됐었나요? 못 배워서 안 됐죠. 우리 등기되지 않는 권리 배웠죠. 점유권, 유치권. 그죠? 이런 거 들으면 다 2호에서 각하시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등기 들어오면 그거고 2번은요. 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아까 무슨 여러분 우리 약지 보이기가 임의적이잖아요. 그것도 법에 근거가 있는 특약만 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민법에 할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 있다 그러지. 민법에서. 맞죠? 우리가 전세권 거기 11번 등기 있잖아요. 11번 가봐요. 11번에 전세권 있죠. 제가 이거 작년에 요 내용 우리 지금 여기서 찍었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그림이 이게 지금 말로만 찍어놨지.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안 들어가셨나요?
거기 가보면 이거 지금 요 작년에 은평에서 이렇게 40분 해가지고 요거 쭉 해준 게 있거든요. 옆으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그냥 이거 말로만 했더라고.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올해 제가 다음 주나 이번 말 정도에 한번 어디서 어느 학원에서 이제 해가지고 찍어서 그냥 올릴 거예요. 이번에는 그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암기사항을 올렸잖아요. 카페 올린 거 알죠, 그죠? 이거 좀 해설했으니까 그거 자주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신나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그걸 올려줄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이번 달 안에 아마 올라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말로 했더니 여러분이 그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보는데 화면상 보는 거 없어요. 그걸 이제 제가 요 찍힌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한번 쭉 해서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보시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11번 늦게 지금 특히 보면 거기서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 여섯 번째 우리 각하 사이를 보는 건데 11번에 전세권이 있죠, 그죠? 거기 임의적 기록상 있었잖아요. 약지 보이기죠, 그죠? 그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법에 근거가 특약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나왔는데 지상권이 있죠, 그죠? 우리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야 너만 지상 살아.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 넘기면 안 돼.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 그럼 민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럼 그런 거 들어오면 법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건 법에 근거가 없는 특약이다 해가지고 이어에서 각하시키는 거야. 자, 이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각하 사유가 아니다. 에? 근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뭐 저당권도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 저당권은 은행끼리 넘길 수 있는데 평생 은행만 너만 저당권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특약은 법에 근거가 없는 특약인데 그거 다 지금 몇 호다? 2호. 자, 요걸 우리 배웠죠, 여러분. 우리 아파트 팔 때 보세요. 아파트 팔 때 아까 우리 대지권 있었죠, 그죠? 자, 501호 주인이 이 대지권과 분리돼서 건물만 팔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게 지금 세 번째잖아요. 보세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에 위반되는 특약 인정해 주지 않죠, 그죠? 이런 거 들어오면 다 2호에서 각하시켜 버립니다. 자, 4번은 우리 전세할 때 배웠죠. 농지 뭐가 안 되죠? 전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네, 보세요. 자,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농지 저당 잡아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농지 뭐가 안 된다? 전세. 네, 농지의 전세가 안 돼요. 소당력 낭소. 그런 거 들어오면 다 2호고. 2호고. 자, 그 다음에 그 저당권은 잠깐 볼게요. 이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과 수반성이 있죠, 그죠? 그럼 이 피담보 채권과 분리돼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어. 우리 민법상 인정 안 해주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로 오면은 다 2호에서 각하시켜 버려요. 여러분 그 죄송한데 그냥 요거로 확인할게. 이렇게 볼 테니까 12번 듣기 가봐요. 12번이 아니라 14번 듣기. 저당권 이전 듣기. 쭉 있어요. 쭉 오다가 지금 각하사유 부분 보는 거예요. 밑으로, 그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 이렇게 써 있잖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 양도할 수 없죠, 그죠? 그게. 그리고 자, 여러분 6번하고 7번은 요거 볼게요, 요거. 1번 등기하고 3번 등기. 자, 1번이 소유권 보존 등기죠? 자, 여러분 자기 지분만 보존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1번 있잖아요, 1번. 쭉 오다가 각하사유에 보존했게 찾았어요? 자기 지분만 보존했게 안 됐죠, 그죠? 그거 2호에서 각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등기 가보세요. 상속 등기도 3번 등기 있죠, 그죠?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우리 각하사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여기 책에 써 있는 거잖아요. 거기 있고요. 자, 여러분 8번은 뭐냐면 30번, 31번 이렇게 가봐요. 자, 30번, 31번 듣기 있어요? 자, 우리 감료 가처분 있었죠?
이건 우리가 채권자가 신청해야 돼요? 관공서가 촉탁을 해야 돼요? 응? 관공서인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해야죠? 촉탁을 해야 되지. 그 채권자 신청 이렇게 나오면 X 써져 있잖아요. 맞죠? 거기 지금 우리 책에 써 있는 그 여덟 번째.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채권자가. 그러면 이의에서 다 각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아홉 번째만 하나 보시면 되는데, 이미 보존 등기된 것 이중 보존 등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중 보존 등기 아까 1번에 보면 이중 보존 등기 안 됐죠, 그죠? 1번 등기 보존 등기에 보면 이중 보존 등기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 1번. 맞죠? 예. 네. 이런 거 다 지금 몇 호라고요? 2호예요, 2호. 근데 이게 행해졌다니까요? 등기한이 실수해서? 그럼 이런 느낌 유효, 무효? 무효. 어떻게 말소? 그래, 직권 말소 나중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다니까? 이게 2호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밑에도 또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이걸 다 여러분이 지금 본 내용들인데 그냥 한번 볼게요. 각하사유 중에서 예, 요거는 아까 자기 지분만 안 되는 거 했었고, 요거 안 되는 거 볼게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지용연마 등기 안 되는 거? 일용연마는 등기할 수 있었지만, 그죠? 거기 보면 그 167페이지 보는 겁니다. 지분에 대해서 무슨 권 안 됐죠? 용의권. 맞죠? 네, 그 지분에 대해서 오른쪽에 용의권 안 됐고, 자, 부동산 일부는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안방만 사고 팔 수? 안방만 저당권 알 수 없죠, 그죠? 지금 각하사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처분 제한, 저당권 안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디귿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 이거 생각나는 모르겠다. 우리 가등기 할 때 했던 건데, 자, 잠깐 쳐볼게요. 쳐보세요. 가등기도 재산권이죠, 그죠? 가등기도 이전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가등기 채권자가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할 수 있다. 이건 각하사유가 아니었었죠, 그죠? 근데 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안 됐죠? 본등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허용하지 않았었잖아요. 여러분 본초 보험을 기억나나요? 24번 가볼게요. 가등기. 가등기 각하사유 있었죠? 본초 보험을 있죠? 가등기는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 안 됐고, 보존 등기 가등기 안 됐죠. 자, 우리 가등기는 순위로 확보해야 되는데 물권은 이미 순위가 있었죠, 그죠? 그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게 가등기 허용해 주지 않죠, 그죠? 그리고 요거 들어오면 다 각하사유죠. 그게 지금 다 2호예요, 2호. 지금 각하사유가 안 되는 게 다 지금 2호예요. 거기 여섯 번째 각하사유 쭉 써 있는 게 다. 그게 다 2호들이라니까요. X 쳐진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중요했는데, 요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거기 미음이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이 미음이, 그 니을입니다, 니을. 자, 요거는요, 요 35번 등기에서 25번 등기 가볼게요. 고등기 볼 때 변호사예요. 그리고 가등기 할 때 본등기 할 수 있었죠. 어? 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수 있었잖아. 어?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지. 그거 각하사유 아니지. 맞죠?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 해놓을 수는 없다 그랬지. 거기 각하사유잖아. 거기 지금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미음에 그게 써 있는 거라니까요. 그 미음에. 자, 그리고 마오 중에 그 미음에 물권적 청구권 안 됐죠, 그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아까 가등기 허용해 주지 않고, 그거 본초 보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자, 넘기셔서 가볼게요.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자, 공유 지분을 사고 팔 수 있었어요? 합의 지분을 사고 팔 수 있어요? 무슨 지분? 공유 지분. 합의 지분을 사고 팔 수 없어. 그러면 거기에 합의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저당권 이런 거 들어오면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요게 지금 다 몇 호라고요? 2호예요, 2호. 그럼 요게 행해지면 이건 다 무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직권으로 말소하고. 요게 지금 각하사유예요. 그 각하사유. 자, 예, 각하사유까지 봤고요. 그래서 요 각하사유 이제 넘어가고 169쪽에 자, 각하사유. 자, 이거 한번 그냥 볼게요. 보세요. 가등기도 아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우리 가등기 채권자가 가등기에 가압류할 수도 있다.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할 수도 있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자, 소유권 채권자가 소유권에 가압류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할 수도 있다. 가등기 똑같다니까.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고, 가등기에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뭐를 금지해달라는? 본등기. 예, 본등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허용해주지 않는다. 그 표현 하나 여러분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예, 이것들은 뭐 물권적 청구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암기사항은 나중에 한번 보자. 공유 지분을 사고 팔 때 합의 지분은 안 된다. 그런 것들 보시고, 일용 연마, 지용 연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는 한번 볼게요. 문제 풀 때 한번 저 자세하게 할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69쪽에 그 등기 시적에 저 치아는 지금 잘 안 나와서 그 치아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올달에 그 169쪽에 보시면 이제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이렇게 써 있나요? 그냥 치아를 한번 그냥 보죠. 자, 우리 치아는 뭐냐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했다가 치아를 안 썼나요? 치아는 없네요. 우리가 등기 신청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그걸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는 치아인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소치아인데 이제 취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기 절차법에서는 치아라고 쓰거든요. 자, 잠깐 가볼게요. 위부터 보세요. 자, 등기 신청의 치아란 등기 신청이 우선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전까지? 마치기 전이나 각하하기 전까지 등기 신청을 철회한 것을 치아인데, 자, 치아권자 보세요. 공동으로 가서 신청 등기는 어떻게 취하해야 된다고요? 공동. 단독으로 취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공동으로 가서 등기한 데들은 공동으로 가서 우리가 취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취하 시기는 등기를 뭐 하기 전까지? 마치기 전까지 취하고요. 자, 우리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출석해서 취하서를 제출해야 돼요. 등기소에. 그래서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인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해서 취하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인터넷으로 신청했기는 인터넷으로 취하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취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은 우리 아까 법무사한테 등기를 부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법무사들이 내가 신청한 등기를 취하려면 취하 권한을 가져야 돼요. 그걸 특별 수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무사들의 위임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법무사는 등기를 신청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취하 권한을 그 홍길동이라는 법무사한테 주기 싫으면 이 취하 부분에 X 쳐놓으면 그 사람이 취하를 못해요. 여러분이 취하 권한을 법무사가 갖는 것을 특별 수권이다 그래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취하할 때는 특별 수권이고, 아까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일괄 신청이라고 했죠, 그죠? 그때 일괄 취하는 게 아니라 일부 취하도 가능해요. 토지 건물 중에서 하나만 취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일괄 신청할 때 일부 취하도 가능하고, 거기 그 신청서 등에 반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쳐보세요. 우리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서로 갖다 줬죠, 그죠? 그럼 내가 취하를 하면 내가 제출하는 서류는 다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각하할 수 있었죠, 등기 아니고, 그죠?
각하할 때는 신청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각하 사유를 거기다 적어 놓기 때문에 뭐가 참 나머지 서류는 각하할 때는 다 돌아오거든요. 첨부 서류 중에서. 근데 치하는 전부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그 수수료도 나한테 반환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수수료도 신청서에 수수료를 적어 하거든요. 수입 증지로. 그럼 치하할 때는 수수료가 나한테 돌아오니까 돈도 돌아와요. 근데 각하할 때는 신청서에 수입 증지가 이렇게 수수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신청서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각하할 때는 수수료가 돌아오지 않아요. 치하할 때만 나한테 돌아와요. 그냥 치하 하나만 기억하세요. 치하는 전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내가 재료한 서류 제출 서류 것들은 나한테 다 다시 써먹게 되니까 다 반환해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등기소에 내가 치하를 시키면 다 서류들 반환해 주고 있다. 예, 그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완료 후의 절차인데, 이 부분까지 좀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 부분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등기를 다 마치면, 우리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뭘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해서 그 그림이 있었죠, 아까. 그 173페이지에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등기필 정보에 있죠, 그죠? 자, 요 부분이 우선 먼저 하나 기억할까요? 우리 제공하는 게 있고 작성해 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제공은 누가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 그죠? 그때 누가 가져갔죠, 아까? 공승이 기억나나요? 공동 신청할 때와 승소한 누구? 의무자, 매도인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제공했어요. 그죠?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는 것은 역시 모든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 그 권리자가 적힐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통지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새로 권리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기들은 안 만들어요. 그럼 이제 새로 권리자가 발생하는 등기가 크게 요 5가지 등기거든요. 지금 소유권, 지금 무슨 등기라고 되어 있죠? 보조 등기와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과 각종 권리의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그리고 권리자가 뭐 되는?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변경 경정인데, 즉 갑의 단독 소유를 가불로 하든지 한 사람이 더 추가되죠, 그죠? 또 합유자가 추가될 때. 또 마지막으로 설정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권자가 됐다고 요 가등기 마치면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5가지. 나중에 요거 암기할 때 보설이 추가,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보설이 추가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여러분 거기 지금 그 172쪽 가볼게요. 자, 172쪽에 거기 지금 그 위에 권리자 김갑동 써 있죠, 그죠? 그러다가 쭉 내려다가 등기의 목적란 보세요. 목적란 있어요? 좀 소유권 이전이 있게 되면 거기에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이전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준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줘볼게요. 여러분 줘보세요. 자, 우리 소유권 이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소유자 됐죠, 그죠? 이 사람한테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 만들어 준다니까. 그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이 전세권자, 저당권자 되죠, 그죠?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써 있다니까. 어?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필 정보는 지금 권리자한테 주는 거죠. 권리자가 누구죠? 은행이죠, 은행. 우리가 은행한테 대출해서 저당권 설정하죠.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 은행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세권이 설정되면 거기에 전세권 설정이 됐다는 전세권에 됐다는 등기필 정보 나온다니까. 저당권이 되면 저당권자가 됐다고 거기 저당권 설정 이렇게 만다니까. 또 아까 우리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A가 가등기권자 됐다고 그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서 가등기필 정보를 나온다 권리자들한테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 가등기 이런 등기 할 때는 만들어 줘. 이거 새로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안 만들어 주는 등기 있어.
여러분, 우리 아까 변경 등기 있었죠? 전세금 증액 감해. 예? 그리고 말소 등기 있었잖아요. 이러면 새로 권리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만들어. 권리증은 안 만들어. 권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요, 지금 볼까요? 요거에 위에 지금 아까 보설이 추가는 만들었죠, 그죠? 근데 변경 등기나 말소나 말소 회복 이런 것은 새로 권리자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볼게요. 관공서가 촉탁 등기 있었죠, 그죠?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건 관공서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만들어요. 가압류, 가처분. 다만 이제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를 촉탁할 이때는 만들어 주는데 이게 뭐냐면 경매 부동산이에요. 우리 경매는 법원이 해주죠. 그죠? 그럼 그 낙찰자한테 하는데도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때는 만들어줘. 가압류, 가처분 때는 안 만들지만 관공서가 아까 법원이 권리자를 위해서 이렇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하나, 요게 지금 헷갈리는 게 하나 나와요. 요거 아까 봤네. 요거 아까 채권자 대의 신청 있었죠. 아까 안 만든다고 그랬었죠, 그죠? 권리자가 가야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요것도 보전 등기는 우리가 개인들이 신청으로 가면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등기한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 하는 게 있었잖아. 그 집은 등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 직권 보전 등기도 안 만들어. 자기가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그때도 만들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하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갖다 준다고요?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의무자 걸 갖다 주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잠깐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 등기필 정보가 판결 받을 때, 뭘 받았을 때? 판결 받을 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게 달라요. 자, 우선 제공은 의무자 걸 제공하죠, 그죠? 누구 거 제공한다? 의무자.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가 갈 때는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제공하게 되겠지. 맞죠? 근데 승소한 권리자가 갈 수 있었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없어. 이때는 제공하지? 안 해. 그래서 제공에서는 그죠? 승소한 의무자가 갈 때는 가지고 있으니까 제공해. 승소한 권리자가 갈 때는 없으니까 제공하지 않아. 뭔 말인지 알죠? 자, 근데 이제 재판이 끝나면 작성해 주는 거는 누구한테 작성해 줘야 돼? 권리자한테 작성해 줘야 되지. 누구한테 작성해 준다고? 권리자. 그러면 아까 승소한 의무자가 갈 수 있었죠? 에? 그때는 자기 건 제공했지. 근데 새로운 권리증은 받아올까, 못 받아올까? 못 받아오지. 매달 때 새로운 권리증 주면 안 되지. 자기 건 제공해주만. 뭐만 알죠? 근데 거꾸로 아까 승소한 권리자가 갈 수 있었죠? 이때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제공하지? 못하죠, 그죠? 근데 새로운 권리증은 받아오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새로운 권리증은 받아오야 되지. 그래서 승소한 의무자가 갔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아. 매도인한테 새로 만들어주면 안 되지. 근데 승소한 권리자, 매수인이죠, 그죠? 매수인이 갈 때는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그래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제공하고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않으면 제공은 누구 거 갖다 줘? 의무자. 근데 작성은 누구한테 작성해 줘? 그렇지, 권리자한테. 그거 하나를 잘, 그래서 제공인지 작성, 이해하겠죠?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책 볼까요? 자, 우리 교재 그 부분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169조.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발급 보세요. 등기한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 정보로서 등기 권리자한테 교부해서 옛날에 땅문서, 집문서인데, 자, 1번. 등기필 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한이 작성한 정보로서, 거기 2번. 등기필 정보 안에는 권리자들의 뭐 성명, 주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와 일련번호와 아까 비밀번호 50개 있었죠, 그죠? 네, 그런 게 기재되고, 예. 그 3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자, 4번이 중요해요. 자, 4번. 자, 우리 등기필 정보의 작성 부분 보세요. 자, 등기한이 누구와 신청으로 갔을 때만? 권리자. 제3자가 갔을 때는 안 만들어주고,
권리자의 신청에서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등기를 마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그 외의 등기를 왔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밑에 암기가 있죠. 보, 서리, 추가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등기. 또 동그라미 2번 이런 설정 이전의 가등기. 3번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 변경에서 가을에 보시면 갑의 단독 소유를 가불로 공유라든지 합의자가 추가될 때는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오른쪽에 우선 만들어 주지 않는 거 보세요. 말소 등기 1, 2, 3번은 다 변경이죠. 그죠? 그때는 만들어 주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선 안 만들어 주는 등기 먼저 가볼게요.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는 채권자 대의 신청이나 직권 보전 등기나 승수한 누가 갔을 때는 의무자가 갔을 때는 안 만들어줬죠. 그죠? 근데 왼쪽에 여러분 5번 보세요. 승수한 누가 갔을 때 권리자가 갔을 때는 만들어준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역시 그 처분 제한 느낀 가압류 가처분 이때는 안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왼쪽에 4번 보세요. 다만 관공소가 등기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소유권 보전 이전 등기를 촉탁하다. 그건 경매부동산이에요. 경매부동산은 법원이 촉탁하죠. 그죠? 그때는 낙찰자한테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만들어 줍니다. 거기까지는 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 밑에 또 안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주지 않는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 이 사람들한테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 없거든요. 또 그 3번, 4번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인터넷으로 통해서 통지받을 자가 수신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 그렇죠. 3개월 내에 수신하지 가지 않으면은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3개월이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자, 우리 등기필 정보를 아까 우리 작성해 주는 등기 요 5가지 등기가 있더라. 아까 어떻게 암겼죠? 보, 서리, 추가. 요때는 작성해 주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잠깐. 요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까 판결 받으러 갈 때 그죠? 제공하는 거하고 작성하는 게 다르죠. 그죠? 자, 승수한 의무자가 갈 때는 자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제공하죠. 그죠? 근데 새로운 권리증은 받아오지 못하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승수한 권리자가 갈 수 있었죠. 그죠? 이때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공할 수는 없지. 그지만 새로운 권리증은 받아 오야 되겠죠. 그죠? 매수인한테. 그죠? 그거 하나 헷갈리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보시고.